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 그 유형 5번 정규분포의 활용하고 이형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이거 할 차례죠. 그러면 지금 페이지로는 71페이지 우선 개념 한번 볼게요. 71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자, 뭐 위에 지금 3번은 했어. 3번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래서 한번 살짝 복습을 해보면 이런 거를 배웠었어요.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여기 누구 자리예요? 평균 자리죠. 맞죠? 평균 자리고 여기가 분산 자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걸로는 얘가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뭐 대충 요 함수에 맞는 식이 있겠죠. 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규분포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m이다. 그래서 뭐 1시그마냐 2시그마냐 여기서 나타내는 게 있는데 아무튼 요런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걸로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확률을 구하세요. 여기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하면은 이 함수를 나중에 결국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함수의 식을 적분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함수 식을 구하는 것도 어렵더라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뭘로 한다? 바로 표준화라는 걸 한다라는 거죠. 이거 적당하게 평균도 이동을 하고 분산도 1로 딱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로 만드냐 딱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얘는 솔직히 평균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맞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표준화를 한다. 뭘로 바꾸냐? 바로 확률 변수를 Z로 바꾸고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0하고 평균이 1이고 분산은 무조건 1로 이렇게 누르는 거죠.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분산이 큰 거는 적당히 누르고 맞죠? 뭐 평균이 뭐 100이면 100을 이동을 시키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런 형태 딱 표준화되어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면 평균이 0이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가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적당한 작업을 통해서 여기서 얼마 이렇게 이 사이의 넓이다라고 바꿔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표준화라고 한다. 그 표준화하는 거는 Z를 뭘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뭐분의? 뭐분의 거기 나와 있잖아요. Z는 뭐분의? 시그마 분의 X-M이다. 이렇게 통해 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한다. 이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항분포 지난번에 배웠죠? 이항분포는 뭐였어요, 얘들아? B 이렇게 했었잖아요. B 맞죠?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었어요? 시행의 수인 n이 있었고, 맞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확률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었냐면은 평균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항분포를 따를 때 평균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평균 m은 어떻게 구해요? np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분산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np q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자, 평균과 분산을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이 평균과 분산을 구했는데 어떤 게 있냐? 바로 이항분포를 따를 때 얘네들도 적당한 조건을 충족을 하면 이 역시도 무슨 분포를 따른다?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적당한 그 조건이 뭐냐라는 거죠. 적당한 조건. 그 적당한 조건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쓰도록 할게요. 뭐냐면 n 곱하기 p가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npq도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안 써져 있으니까 이거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당연히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문제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문제에서 풀려면 다 뭘로 바꿔야 돼요?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다시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 정규분포 따른 거는 여기는 이제 평균자리니까 NP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NPQ가 되겠네요. 분산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표준화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되죠? 이제 요거를 다시 이제 이 표준화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표준화하는 거는 Z는 뭐가 될까요?
여기가 시그마 자리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게 시그마 제곱이거든. 시그마 제곱 분산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 루트 맞죠? MPQ 이렇게 되겠죠? MPQ 분의 잠깐만 MPQ 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가 확률 변수 x 자리였으니까 맞죠? 그냥 x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 빼는 거잖아요. m 어디 갔어? 여기 m 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mp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맞아요? 뭐 이거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도 한번 직접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5번. 자,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한 봉지의 무게 평균이 얼마다? 114당 114g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m이 114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평균이. 맞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2다. 표준 편차는 시그마죠. 시그마가 2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더래요. 그러면 이 지금 확률 변수 x는 뭐예요? 한 봉지 과자의 무게입니다. 무게. 과자 한 봉지 가게 무게. 과자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놨을 때 그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더라. 어떻게? 평균이 114g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문제에서 나왔어요. 자, 확률 변수 x가 뭐라고? 한 봉지 과자 한 봉지의 무게입니다. 무게. 알겠죠? 이런 거 기억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그 무게가 임의로 이렇게 하나를 골랐을 때 112g 이하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구하라? 확률 변수 x가 무게가 112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지요? 맞죠? 자, 선생님은 원칙으로 한번 풀어보고 빨리 푸는 걸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으로는 우리가 Z로 바꿔야 되겠죠. 맞습니까? Z로 바꿔야 된다. 그럼 우리 Z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 분의 시그마 분의 x-m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가 이제 표준화돼서 PZ가 맞죠?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시그마가 얼마예요, 얘들아? 2죠. 2분의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요거잖아. 112죠. 112 마이너스 평균 얼마예요? 114죠. 114 이걸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z가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로 만들어 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0인 거죠. 표준 정규 여기 z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어디 있겠어?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왼쪽에 여기잖아. 맞죠?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죠. 자, 근데 우리가 항상 표준 정규 분포표는 뭐만 나와 있어요? 0부터 양수까지 범위에 대한 넓이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식으로 써보면 이 절반은 무조건 넓이 얼마 나온다 했어요, 얘들아? 절반이 0.5죠. 이거 다 더했을 때 1이니까 0.5에서 뭘 빼야 될까요? 0하고 1 사이의 이 넓이, 그게 이 넓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PZ가 0하고 1 사이의 넓이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는 항상 0부터 어떤 값까지 값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음수 쪽의 값이면 그에 대응되는 값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랑 어차피 PZ가 1보다 클 때의 확률과 넓이가 같다 이렇게 해서 풀었거든요.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거랑 어차피 여기 1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의 넓이랑 대칭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럼 0부터 1까지의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니까 이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0.341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에 보면 이건 항상 문제에서 줘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답은 0.1587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답이다 라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거죠. 이거는 내가 이제 정석적으로 푼 거고 솔직히 이렇게 풀 필요 없이 그냥 표준화하지 않고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잘 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14거든. 114 이렇게. 근데 112 이하잖아요. 그러면은
112가 여기 어딘가 있겠지. 112 이렇게 있겠지. 맞아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죠. 자, 여기 간격이 얼마예요, 얘들아? 지금? 2죠. 그거 여기 똑같은 거 보이나요? 맞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간격이 1 시그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시그마 하나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시그마 하나. 그러면은 얼마죠? 시그마 하나가 1 차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여기가 얼마다라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알 수 있다. 여기 개수가 1인 거야. 알겠죠? 1 시그마. 그럼 이 숫자를 여기다 쓰면 돼.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우리는 여기를 얼마로 바꿔줘야 될까?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 1로 바뀌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 간격은 2인데 2인데 여기 1이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는 2 시그마니까 여기 좌표가 1이 아니라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이제 너네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한다. 그러면 솔직히 표준화를 하지 않더라도 요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잖아. 이거분의 이 차이의 간격이니까 이해됩니까? 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바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푼 친구들은 이렇게 풉니다. 자, 그럼 유제 5번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죠? 유제 5번 한번 직접 풀어봅니다. 시작. 윤철이도 일시정지하고 풉니다. 돌아다니지 마세요. 오늘 막 오잖아 문자가.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날 탁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딱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딱 좋지 않아? 자, 유형 6번.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게 무슨 분포? 이항 분포를 따는데요. n 시행수 n 번이고 4분의 3이다. 그때 확률이 4분의 3이다. 그때 2x가 평균이죠. 평균이 얼마나? 144다. 그럼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건 평균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np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n 곱하기 4분의 3이 14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은 얼마가 돼요? 144 곱하기 3분의 4니까 약분하면 4, 3, 12 4, 5, 24, 6은 24 n은 4, 6은 24 100, n이 얼마야? 4, 3, 12 4, 6은 24가요 3, 6, 18, 33, 8은 24죠. 그러면 4, 8은 32에 152?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확률 분포 x가 있는데 153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153 이하의 확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확률 변수 x는 뭘 따른다? 자, 봐봐. np 하면은 np가 144나 되잖아요. 5보다 훨씬 크죠? 맞아요?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씁니다. 자,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 방금 구했는데 평균이 문제 줬죠. 144다. 그 다음에 분산 구해야 되거든요. 우리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np q라고 했죠. 그러면은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npq니까 np가 144거든. 그렇죠? q가 아까 얼마야? q는 요거에 남은 거 4분의 1이죠.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마? 4의 배수인가? 4, 5, 4, 2, 4, 32 4, 6은 24 36 그러면 여기는 36인데 6의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요 정도로 이제 문제를 풀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표준화하면 되겠죠. 맞죠? 근데 솔직히 보이지? 여기가 9니까 1.5 왼쪽이거든요. 44니까 오른쪽이거든요. 1.5 오른쪽. 그래서 나는 바로 보이는데 친구들은 연습을 좀 해보면 보여요. 뭐냐? 바로 이렇게 보여야 돼. 빨리 한번 해볼까 오늘? 자, 여기가 이제 144가 있는데 표준화 안 하고 푸는 겁니다. 144가 있는데 153 이상, 이하죠.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지금. 맞죠? 근데 알다시피 여기는 0.5야 넓이가 무조건. 맞죠? 근데 여기 보면 1 시그마가 6인데 요 차이가 9 나거든요. 그럼 여기가 1.5 되는 거 보이나? 차이가? 맞죠? 여기가 1.5 시그마라는 거예요. 1.5 시그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준화 해보면 여기가 0이 있으면 여기가 1.5라는 걸 빨리 찾을 수 있단 말이야. B로 그냥. 이해되죠? 그래서 원래는 표준화를 해서 이렇게 해야죠. 표준화 Z 해서 Z로 바꾸고 6분의 시그마 분의 맞죠? 그 다음 뭘 빼야 돼? 별량에서 뭘 빼면 된다? 평균을 이렇게 빼면
당연히 계산 결과가 6분의 9, 즉 1.5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6분의 9니까. 그래서 1.5. 그래서 요 부분 넓이를 구한다.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풀다 보면 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1.5가 여기 넓이,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0.433이 0.433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 부분의 넓이는 0.5잖아요. 그래서 다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고 답은 0.933이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 파트. 자, 그럼 유제 6번도 빨리 한번 풀어볼래요? 유제 6번. 유제 5번이었는데 왜 이랬었지? 유제 5번이었었네. 자, 얘는 대놓고 이항분포도 안 좋습니다. 근데 짝수가 나오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하자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얘도 이항분포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한 번씩 한번 만들어주세요. 윤철이도 일시정지하고 풀어봅니다. 시작. 우선적으로 이거 써야 됩니다. 이항분포를 갖습니다. 뭐 했어요? 시행 횟수가 324번. 짝수 나오는 확률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이죠. 한 번 던졌을 때. 요거 쓰고 시작해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이 확률 변수 x는 MP를 구할 수 있죠. 즉 EX를 구해보면 평균이 나오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짝수가 몇 번 정도 나오냐라는 거죠. 당연히 둘이 곱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몇 번 정도 나와요? 162번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x. vx 분산을 구하자. 분산. vx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제곱 x죠, 한마디로. vx는 npq니까 162에다가 여기 np거든, 얘가. q 곱하니까 2분의 1 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81이네. 자, 그러면 이 값은 충분히 크기 때문에 5 이상의 값으로 어떻게 한다? 이 확률 변수 x는 무슨 분포로 갖는다? 정규 분포로 갖는다 라는 거고요. 자, 정규 분포 평균 써야 되죠. 평균은 162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산자니까 81인데 81은 9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9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어요? P, X가 있는데 A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다? 0.977이 0.977이다. 자, 이 말은 이거거든요. 여기서 해석을 새로 해보면 정규 분포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162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A 값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의 전체 넓이가 얼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A가 이쪽에 있는 건 확실하죠. 왜냐면 0.5보다 크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0.477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표준을 하지 않고 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우리가 심심하니까 한번 표준화를 해보고 합시다.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다시 해줄게요. 표준화한 다음에. 자, 표준화를 해보면 얘는 지금 식이 어떻게 되냐? P, Z가 있는데 Z는 시그마분의 9분의 A 마이너스 평균 162를 한 값인데 이게 지금 답이 0.977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되어 있는 식으로 바꿔보면 여기가 Z고 여기가 0일 때 자, 과연 여기가 얼마냐라는 거죠. 맞아요? 0.477이가 되는 값이 뭐였어요? 2가 있네요. 여기가 2가 되면은 여기가 0.477이가 되는 거 보이죠? 맞아요? 누가? Z가 2일 때죠, 한마디로. Z가 2일 때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2시그마기 때문에 2시그마잖아요. 1시그마가 9거든. 2시그마면 얼마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8 떨어져 있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18 떨어져 있으니까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80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마디로 지금 Z가 2일 때 A 값을 구해라 이 말이거든. 계산해 봅시다. Z가 2일 때 A 값이 얼마냐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정리해보면 A가 180 되는 거 보이죠? 원칙적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2면 1시그마가 9기 때문에 두 번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18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된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표준화 과정을 생략하고 문제에서 이게 B가 얼마냐라는 거 가지고 풀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다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이제 통계적 추정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풀고 있어봐. 나 아까 전화가 들어와서. 자, 그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집에서 한번 풀어봅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단원인 통계적 추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통계적 추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있는 정보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추정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용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자. 첫 번째, 뭐냐? 모집단하고 표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한번 읽어보자. 통계조사에서 알고자 하는 조사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국 고등학생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조사하고 싶다. 그럼 모집단이 배국 고등학생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모집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모집단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 전수를 다 조사하면 좋지만 그게 정확한 자료가 되겠죠. 근데 조사하면 좋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이에서 일부를 뽑습니다. 일부를 뽑아서 이거를 자료로 활용을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거를 표본이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되죠? 그럼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거야. 한마디로 배우 학생을 다 조사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 그냥 하면 되긴 한데.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배우 고등학생 대표하는 3학년 일반만 샘플로 뽑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표본이다라고 한다. 자, 원래는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모든 정보를 자료를 파악하려면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좋아요. 맞죠? 당연하지. 다 조사해서 예를 들어 평균 키를 구하고 싶어. 그럼 너네 배우 고등학생 다 그냥 줄 세워놓고 키 재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게 가장 정확하죠. 그렇게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바로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다 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죠. 통계조사에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한다. 다만 이제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 뭐 사정상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표본조사죠.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걸 하더라도 대부분 표본조사를 하고 전수조사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죠? 그러잖아.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야. 자, 근데 간혹 가다가 하는 거 있죠. 뭐 거기 밑에 나와 있을걸? 오른쪽에 안 나와 있네. 전수조사 대표적인 거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국민 인구 총조사인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거든요.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진짜 그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요. 여기서 누구누구 사냐, 몇 명이 사냐 이런 거 일일이 다 조사합니다. 일일이 다 조사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전수조사고, 이제 대부분의 조사 같은 경우는 표본조사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 있지? 내년에 있나? 아무튼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때 출구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나온 사람마다 다 누구 뽑았어요? 누구 뽑았어요? 누구 뽑았어요? 해서 다 물어보면 그게 투표지 뭐.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시간 딱 정해놓고 몇 명한테 샘플링으로 해서 누구 뽑았습니까? 해서 뭐 예측을 하잖아요. 누구 당선 확률이 몇 %,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해놓고 이제 투표를 하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표본조사다. 우리가 대다수 하는 게 표본조사입니다. 알겠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때 이 표본을 몇 개를 뽑았냐? 몇 개를 뽑았냐? 뭐 10명을 뽑았냐? 20명을 뽑았냐?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 바로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았다. 키 재려고 10명을 뽑았다라고 그 10명이 12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자, 표본을 추출할 때는 각 모집단 대상이 추출될 확률이 같게 되도록 하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 표본을 한 번만 뽑아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 약간 편중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너네 학교 평균 키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가서 조사한 게 농구부였어. 농구부 애들 조사하는 키 접시다 하고 샘플을 그렇게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통계가 오류가 생기죠. 막 배우고등학생 키 평균이 180이 넘어.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뽑아내는 과정을 추출이라고 하는데 그 추출을 공정하게 뽑아내야 돼요. 공정하게. 그죠? 그래서 공정하게 뽑아야 되는데 그 공정하게 뽑는 그리고 공정한 추출 이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임의 추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표본을 한 번만 뽑는 게 아니야. 표본을 어떻게 하냐? 이 10명을 뽑아요. 이렇게 10명을 뽑아. 10명을 뽑아서 평균 재고요. 또 표본을 또 뽑는데 이 10명은 다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다시 집어넣고 랜덤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해서 또 10명을 뽑아. 또 10명을 이렇게 막 뽑아요. 이렇게. 또 표본을 구하죠. 맞아요? 또 눈 감고 또 뽑아. 또 표본을 뽑아요. 이렇게. 막 뽑아서 또 이거에 평균을 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랄까 우리가 원하는 모집단의 평균과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내용이고 거기 보면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건 추출이야. 뭐냐? 아까 10명 뽑았었잖아요. 그럼 놔두고 또 10명을 새로 뽑는 게 아니고 다시 집어넣고 뽑는 거를 보건 추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주머니에 뭐 구슬 같은 거 들어있을 때 있잖아요. 그거 뭐 흰공 꺼내놓고 확인하고 놔두고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다시 집어넣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뽑는 거야. 이게 보건 추출이야. 비보건 추출은 만약에 10명 표본을 뽑았어. 조사했어. 이거 이제 나가 해놓고 여기서 또 10명 또 뽑는 거. 이런 거를 비보건 추출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때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있는데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통계적 추정을 한데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제 끌어내는 게 목표긴 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사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인 거죠. 그거를 모평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하고 기호는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M이다. 우리가 평균 M이라고 쓰기로 했죠. 맞죠?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모 분산이 있겠죠. 모 분산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기하냐면 모집단의 분산이죠. 얘는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는 얘에다 루트 치는 거니까 바로 시그마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구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모평균 이거 구하는 게 목표긴 한데 이제 표본에 대한 정보도 한번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뭐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들을 뽑는데 이거예요. 10명을 뽑았어. 첫 번째 10명을 뽑았어. 그거의 평균을 구할 거야. 근데 그거의 정보를 x1이라고 할게요. x1 여기까지 됩니까? x1 그 다음에 또 x2 그러니까 10명을 또 뽑는 거죠. 맞아요? 그 각각의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거야. 10명을 스몰 x1 3명이라고 하자. 귀찮다. 3명이라고 할게요. x1, x2, x3를 뽑았다고 치자. 표본 3개를 뽑았다고 칠게요. 랜덤으로 이렇게. 그래서 x1, x2, x3도 평균을 한번 내겠죠. 이렇게 3으로 해가지고 평균 내겠지. 맞아요? 그게 뭐다? 표본의 하나의 샘플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x1, x2, x 해갖고 xn을 임의 추출한다. 임의 추출은 뭐냐면 표본 3명 뽑고 다시 집어넣고 표본 3명 뽑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여러 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죠. x1은 이거야. 맞죠? x1은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또 3명을 뽑아요. 그래서 x2를 또 뽑아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얼마 값이 또 나오겠죠. 맞아요? 3분의 뭐 다른 값들 나온 거 계속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거 낸 거를 또 평균을 또 구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이 하나하나의 값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표본 하나 꺼냈을 때 평균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이거 이제 분산 내면 표본 분산이 있겠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표본 평균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잘 봐. X바를 얘를 뭐라고 읽는다고? 표본 평균이다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어떻게 돼? 이게 표본 평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표본 분산은 표본들은 S제곱을 써요. S제곱. 얘랑 구분하려고. 얘도 같은 S인데 얘는 표본의 개념이라서 S를 쓰고 얘는 그리스 문자로 모평균의 A라고 해요. 모분산이라고 해서 시그마를 쓰는 거야. 같은 S인데. 그래서 표본에 대한 평균. 표본에 대한 분산. 이건 표본 분산입니다. 알겠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표본 분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가 있겠죠.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표본에 대한 이 하나의 평균, 요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의 값에 대한. 근데 선생님 얘기했죠. 이 하나 샘플링을 이렇게 이미 추출해서 뽑는다고 했을 때 이게 공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편향 돼서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 할까라고? 이 표본 평균 있잖아. 표본 낸 거의 평균을 이거를 또 다 더해서 또 나누겠다라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학교 시험에도 안 나오고. 뭐냐? 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요 하나의 샘플링을 한 거에 대한 정보거든요. 하나 샘플링에 대한 정보.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거기 나와 있는 계산 방법도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하나하나 뽑은 걸 여기는 라지로 있는데 미안해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라지 x1이 이제 있는 거죠. 여기 라지 x2 자료가 라지 x3가 있으면 이거 이제 평균을 낸다 해서 뭐 여기 n분의가 되겠죠. n개니까 n분의 뭐 x1 더하기 x2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뭐 x n개를 뽑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냅니다. 근데 다만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우리 분산 구할 때는 원래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n분의 해서 뭐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평균이니까 어떻게 돼요? 표본 분산 구하는 건 n분의 원래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표본 분산을 구하다 보니 우리는 자료의 특성에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계산 방법보다는 여기다 n-1을 한 게 더 정확하더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몰라도 돼. 뭐 n-1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 바로 이 표본 평균들도 보면은 새로운 변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거 10명, 3명 뽑아가지고 평균을 냈어. 나왔다고 치자. 두 번째 뽑을 때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죠. 평균을 내보면. 얘가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거죠. 바뀌는 값이면 변수라고 하지 않나요? 그럼 새로운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별량이기 때문에 다시 평균을 또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의 평균. 맞아요? 이것들의 평균. 그러면 표본 평균이 별량인데 그것들의 또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주의해야 돼.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또 달라. 이 표본 평균 이 하나 자체가 변수죠. 계속 변하는 값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새로 별량으로 보고 이거의 평균을 새로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표본 평균은 우리가 x바라고 쓰기로 했죠. 그거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표기가 돼야 돼? x바의 평균, 기대값 이렇게 쓰는 거야. 얘랑 얘가 다른 거야. 얘는 하나 샘플링 한 거의 평균인 거고 얘는 샘플링을 여러 개 한 거를 다시 새롭게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3번. 모 평균이 m이고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고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모 평균, 표본 평균과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 하더라? 모 평균과 같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본 평균을 구하면 모 평균 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다? 모 분산과 같지 않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같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게 있다 루트 씌운 거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다시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표본 평균이라고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거죠.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n-1로 나눈다 했는데 그건 뭐 우스워 보이지만 그 통계적으로 그게 더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건 받아들이세요. 이걸 뭐 증명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알겠어요? 문제가 이게 나오지 않아요. 이건 안 나온단 말이야. 여기가 나온다고 여기가. 알겠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아무튼 그 앞에 거 다시 돌아서 문제 좀 잠깐 풀고 있어봐. 자, 그 다음에 내용 한번 해보자. 조금 웃긴 게 뭐냐?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얘들아? 솔직히 목표는 뭐야?
모평균, 모분사, 모표준편차가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데이터 아닌가? 그렇죠? 모집단위 정보를 판단하고 싶잖아요. 근데 좀 웃긴 게 우리가 지금 3번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추적하는 거야. 거꾸로 어떻게 추적을 하냐? 봐봐, 한번 읽어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 뭐야? 모집단의 정보 다 알았는데 역으로 거꾸로 어떤 걸 추정하고 있다? 표본 평균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 평균이 n이고 모 표준 편차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의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한마디 이거죠. 모집단 정보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10명을 뽑아내겠다. 그게 이제 표본인데 맞죠? 근데 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표본 평균도 뭐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다. 그 계산 방법은 거기 있죠. 모집단이 이제 우리가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뭐라고 할게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뭐도 표본 평균도 이거 뭐라고 있다고? 표본 평균입니다. 알겠죠?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그 정규 분포는 모 평균과 평균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샘플링한 그 표본의 크기라고 하죠.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하면 되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예요. 알겠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집단의 분포가 거의 2번이야.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 n이 충분히 크면 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 n이 충분히 크면 거기 나와있죠. n이 30 이상 그 표본이 30 이상이 되면은 충분히 큰 걸로 본다라고 했고 그러면 얘도 근사적으로나 정규 분포를 따른다. 왜 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 아까 그 우리 배웠잖아. 표준화하는 거. 그죠?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푸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문제는. 그래서 모집단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나 모집단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 정규 분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한번 봐보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푸는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자, 거기서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 이렇게 쓸게요. 모집단이 있는데 정규 분포를 따른데 오른쪽 보기 문제거든요. 여기가 평균이 40이고요. 분산이 8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 즉 n이 얼마인? n이 16인 표본을 뽑겠다라고 할게요. 그때 뭘 구하라? 표본 평균을 구하세요. 이렇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세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구하세요. 같은 말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기대값 같은 말이죠. 이게 표본 평균이고 이렇게.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같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42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표본 평균 분산 어떻게 돼? 몇 분의? 16분의 요거 쓰면 돼요. 8의 제곱 얼마지? 얼마냐? 삼각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놓치시는 거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솔직히 나는 이거를 매번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너무 안 맞잖아. 모집단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통계를 추정할 필요가 있나? 우리 목표는 모집단의 정보를 아는 게 목표인데 모집단의 정보 가지고 표본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죠? 그래서 좀 나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알았다면 이제 모집단의 정보 중에서도 모 평균을 추정 한번 해보자 라는 게 그 밑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3번은 조금 앞뒤가 안 맞죠. 모집단의 정보를 줄 테니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라는 거고 4번은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모집단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추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추정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점추정이라는 게 있고요. 구간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할 거냐면 구간 추정만 할 거예요. 점추정은 안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백옥 고등학생의 평균 키를 조사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어때 막 조사 자료 해가지고 야 평균이 172야 이렇게 딱 하나를 박았어. 172일 것 같아. 172일 것 같아. 추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추정한 값은 원래 실제 평균과 갭이 차이가 생길 확률이 높겠죠. 맞아요? 그렇죠. 불확실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야. 내가 대충 그냥 172일 것 같아. 근데 내가 구간 추정을 하면은 그 신뢰도가 훨씬 올라가거든요. 어떤 거냐? 백옥 고등학생 평균 키는 한 165에서 한 174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범위를 추정을 하는 거. 이 구간 추정. 하나의 값으로 딱 박는 거. 이걸 점 추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점 추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구간 추정도 범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될까? 확률이 높아지겠지. 야, 배우 고등학생 키는 나 무조건 맞출 수 있어. 평균이 1m하고 2m 사이야. 100% 안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너무 의미 없는 통계조사가 되죠. 그래서 좀 더 이 범위를 줄이고 범위를 늘리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모평균의 추정에서 나와 있는데 표본에서 얻는 정보를 근거로 하여 모집단의 어떤 성질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이때 어떤 추정이 적중할 확률을 그 추정의 신뢰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 이제 선거 때 투표 때 보면은 막 그 뭐 신뢰도 95%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신뢰도 99%, 보통 95%가 많은데 신뢰도 95%에서 그 안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막 보면 출구조사 해갖고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자 출구조사 결과 A라는 사람이 당선 확률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하죠.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벗어난 경우도 많잖아요. 맞죠? 그게 지난 대선에서 그랬잖아. 출구조사는 이재명이 더 당선 확률이 높다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윤석열이 이제 당선이 됐죠. 맞아요. 이건 이제 통계적 추정을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의 값을 x바라고 한다면 그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이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조금 외우고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 자 이렇게 돼. 신뢰도 95%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봐봐.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평균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라는 거거든. 넓이가 0.95가 되는 값을 거꾸로 추정을 하는 거야. 0.95.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가 0.95가 돼야 돼. 95% 확률로 요 안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는 건 여기 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딱 찍었을 때 요 안에 들어갈 확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95% 확률로 요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때 보면 그럼 여기 넓이가 0.95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요 반만 넣어야 되죠. 우리 표준 정규 분포표는 반만 있으니까 이 반을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나누기 하면 0.475 되는 거 보이나? 맞아요? 그죠? 자, 우리 책 다 했으니까 이 0.475가 여기 이 z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0.475 뺄 뒤에 봐보세요. 표준 정규 분포 보면 아마 1.96일 거예요. 자, 0.475, 그 숫자 연락하는 거예요. 0.475 좀 찾아봐. 475, 475, 475, 4750, 1.96 보이는 거 맞나요? 맞죠?
왼쪽 거가 먼저고 소수점 첫째 자리가 위에 있습니다. 1.96에 보이죠? 0.47로 1.96 찾아보면 있어요. 맞죠? 이건 계속 값이 증가하죠. 이쪽 발명할수록. 그래서 여기가 1.96일 때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96이 되겠죠. 맞아요? 요 안에 있으면은 넓이가 0.9가 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실내도 95% 실내 구간에서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시그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어디 갔지? 뭐지? 이거를 한번 표준화를 한번 해볼게요. 그거로 풀거든요. 봐봐. 그럼 표준화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뭐 분해? 시그마 분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아요? 표준화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도 중기분포 따른다며. 맞아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바죠. 여기서 x바에 대한 정보니까 x바. 맞아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맞죠? 맞죠? 우리 목표는 지금 뭐 구하는 거야? z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96하고 누구 사이에 있으면 돼요? 1.96 사이에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되죠? 우리 뭐 이거야. 근데 지금 목표가 뭐야? 단원 이름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모평균이 요거잖아요. 요거 모평균. 이걸로 식을 정리할 겁니다. 이거 대입해가지고 한번 정리해볼게.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대입을 한 거죠. 그럼 양변에 이거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이걸 곱하면 좀 지우고 갈게요. 여기를. 자,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거야. 얘가 z인데 이 95% 확률로 이 안에 있을 확률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 z가 지금 이렇게 되죠. z가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표본 평균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를 해봤더니 아까 z가 뭐라고 됐어요?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거였잖아요. 이걸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1.96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m을 추정하는 게 목표 아니야 지금. 맞죠? 그러면 m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양면 이거 곱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 이거 넘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바 맞죠? 마이너스 1.96 그다음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그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그다음에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에 m을 추정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 알고 있죠? 요게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거를 스몰 x 바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95%의 확률로 모평균이 위치에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 모평균의 위치를 추적을 해보면 요 범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95%의 확률로 모평균이 이해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99%라고 하면 99%면 이 값은요 신뢰도 변수라고 해서 이 값은 신뢰도 상수죠. 신뢰도 상수라고 해서 이 값은 문제에서 줍니다. 지금 원래는 1.96인데 문제 계산 편하게 하려고 신뢰도 상수 95%의 신뢰도 상수가 2다 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서 주는 걸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문제에서 줍니다. 1.96이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요. 2라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그때 문제마다 다르니까 문제 보고 판단하면 되고. 자, 이번에는 99%다 라고 한번 해보자. 99%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 Z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넓이가 0.99가 되면 되거든요. 95%니까. 그러면 여기 평균이 이제 0이고요.
그때 요 반틈이 얼마가 돼요? 요거 나누기 이게 0.495인가요? 맞죠? 0.495 495 이거인데 이거를 아까 표준정규분포에서 거꾸로 찾아보면 그 결과는 얼마로 나와 있냐면 2.58로 나와 있어요. 너네 보면 알 거예요. 2.58로 나와 있어.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P Z가 0에서 1.96 사이에 있을 때 이 값이 원래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96 이게 맞죠? 1.96일 때 이게 넓이가 0.952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P 절대값 Z가 1.96 이렇게 해서 0.95이다 95%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문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2일 때 0.95이다 이렇게 주면 2로 계산해야 돼. 이렇게 계산할 때 알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문제에서. 그러면 이 값 가지고 이제 여기서 계산할 때 일단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2.58이면 99%의 확률로 우리가 모평균 추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2.58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이건 줄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표본을 열라 뽑을 거라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어떤 구간에 계속 이렇게 뽑을 거라고 거기 나와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내용이야. 참고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시행을 반복하면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 표본 평균들이 계속 바뀌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여기 잡고 여기 나올 수 있고 여기 나올 수 있고 여기 나올 수 있고 막 나올 텐데 그 표본 평균이 요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 95%다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면 모집단으로부터 크게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는 시행을 반복하면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 표본 평균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신뢰 구간도 달라진다. 이와 같이 신뢰 구간 중에는 모평균을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 봐봐. 신뢰 구간 안에는 그게 보니까 이거 벗어났죠. 근데 포함한 것도 있고 포함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때 모평균이 M에 대한 신뢰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표본 크기가 N인 것을 임의로 여러 번 추출했을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각각 구할 때 그 중에서 95%가 요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 그 말 자체가. 그냥 눈 감고 딱 찍었을 때 요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참고도 한번 해볼게요.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평균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n의 크기를 충분히 클 때는 모표준 편차 대신에 그냥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좋다라는 거예요. 표준 편차 나온 거, 표본으로 한 번에서 나온 거죠.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것은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거 한 번 뽑은 것도 표준 편차를 써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간혹가다 원래는 모집단의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줬을 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유형 1번. 자, 111, 22, 33, 3. 숫자가 적혀있는 6개의 공이 있는 중에서 3개의 공 임의로 추출할 때 꺼낸 공의 숫자의 평균을 이걸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111, 22, 3. 여기서 우리 몇 개 꺼낸다고요? 3개 꺼낸다고요. 3개. 그때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근데 이 3개를 꺼낼 때 말고 우선 1개를 꺼낼 때 정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개를 꺼낸 걸 확률 변수 x라고 하게. 자, 1개를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 뭐가 있습니까? 1, 2, 3이 있죠. 3개를 꺼내면은 뭐 이렇게 111 꺼낼 수도 1, 2, 3도 꺼낼 수 있고 2, 1 이런 식으로 꺼낼 수 있는데 우선 1개의 정보로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했어? 자, 그때 이제 각각의 확률들을 한번 구해보자.
자, 한 개 꺼냈을 때 1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입니까? 한 개 꺼냈을 때 1이 나올 확률 얼마야? 그렇죠. 2분의 1이죠. 한 개 꺼냈을 때 2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3이라고 할까? 그냥? 6분의 3 맞죠? 6분의 2 6분의 1 이렇게 1 이거죠. 맞죠? 원래는 3번을 꺼내야 되는데 한 개만의 정보로 한 거야. 이거 샘플링 했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얘 평균 구할 수 있죠? 평균 어떻게 구해요? 땅땅땅땅땅 계산하면 얼마지? 10 4 맞죠? 맞죠? 3분의 5 이렇게 되겠네. 한 개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의 값은 평균 얼마다? 3분의 5 즉 뭐 1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죠. 이거 구하는 거고 얘는 우리 그 예전 ax 플러스 b 계산 방법이 15 이거 계산한 것과 같건데 맞아요? 그러면 x 바를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개를 꺼내니까 1, 1 뭐 이런 거 있죠. 1, 1, 1 평균에서 1 맞죠? 평균에서 한마디로 1, 2, 3이 있고 1, 2, 3이 있고 아무튼 뭐 이런 거 꺼낼 때 변수들 다 적용해야 된단 말이야. 1, 1, 1도 나올 수도 있고 맞죠? 뭐 1, 1, 2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2, 2도 있을 수 있고 순서는 내가 공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뭐 2, 2, 3도 있을 수 있고요. 세 개 꺼냈을 때 또 뭐 또 있죠. 1, 2, 3도 있고요. 엄청 많죠. 맞아요? 이걸 다 계산할 수 없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집단에 그러니까 세 개를 샘플링한 거, 시행을 3번을 한 거 대신에 뭐를 했었냐? 바로 한 번의 시행에서의 평균을 구해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때 이 한 번의 시행에서의 평균과 뭐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뭐지? 그 3개짜리 평균과 같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저걸 집어넣어서 3분의 5다라고 계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저 값을 구해낸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뭐라고 나있냐면 포인트 한번 보세요.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뭐예요?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 모평균을 구한 거죠. 한마디로. 맞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게 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러면 유제 1번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거기서 이제 준 거는 이죠. 모집단의 정보를 주잖아요. m이 얼마다 이렇게 쓰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한눈에 보기 좋게 m이 얼마다 유제 1번은 12다. 모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죠. 시그마죠. 시그마가 4다. 뭐 시그마 제곱은 16이 되겠죠. 맞아요?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니까. 그때 크기가 8인 표본 이미 수치를 할 때 2x 바, 그 다음에 vx 바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쌤이 얘기했죠. 2x 바는 누구랑 같다고? 2x가 표본 평균의 평균 누구랑 같다고? 모평균과 같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야? 12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해? 공식이? n분의 뭐라고 했어?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죠. 맞아요? 기억나죠? 앞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크기가 8이니까 일단 8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8분의 16. 그래서 2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이다. 자, 그 다음 거 내용도 똑같아요. 표본 평균을 해야 되는데 봐봐. 1, 2, 3, 4 이렇게 주머니 안에 숫자가 있는데 5개를 꺼내서 뭘 한다? 평균을 구하겠대. 근데 그게 5개를 꺼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번 시행해서의 그 평균을 먼저 찾겠다라는 거죠. 자, 한 번 꺼냈을 때 확률 변수를 나오는 숫자를 x라고 한다면 나오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1, 2, 3, 4가 되겠죠. 맞아요? 그때 각각의 확률은 뭐가 된다라는 걸 수 있어요? 4분의 1씩 되겠네요. 똑같은 문제야. 이렇게.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에서 vx 바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vx 바. 자, vx 바는 어떻게 구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선 한 번 할 때의 그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자. 자, EX는 어떻게 구한다? 또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넣으셨죠? 10? 이렇게 되냐? 자, VX도 구해볼까? VX는 어떻게 돼요? 제평, 평제, 제곱평균. 평제,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표본의 크기가 5인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게 목표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뭐분의 루트 n분의죠. n분의 맞아요? n분의 5죠. 5 vx 맞죠? 모집단 지금 한 게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5분의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유제 2번 한번 풀어볼래요? 시작. 유형 3번 한번 해볼까요? 자, 어느 공장에서 만든 홍보용 비누 한 개 무게의 평균. 이게 모집단이 좀 보잖아요. 그래서 모집단.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읽고 너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정보가 뭔지를 반드시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모집단이야. 오케이, 모집단 이렇게 쓰세요. 5 평균이 얼마다? 정규분포 따른다 했죠? 모집단 평균 여기 112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표준 편차. 14의 제곱이 되겠네요. 분산자리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 딱 이거 하나에 지금 두 줄의 문장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딱 쓰라고. 자, 국내에 만든 홍보용 비누 중 이미 추출한 표본이 몇 개다? 49개다. 지금 세 번째 문장까지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49개다. n이. 그 다음에 무게의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뭐야? 표본 평균? x 바죠. 표본 평균의 109 이하의 확률을 구하여라. 표본 평균이 맞죠? 109 맞죠? 109 이하의 확률을 구하여라.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을 딱 이렇게 세 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문장들을 다. 그러니까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표본 평균도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해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표본 평균은 모 평균과 같죠. 맞아요. 그래서 얼마다? 112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49잖아요.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분의 이거면 얘 7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왜냐면 49분의 14의 제곱이면 7의 제곱분의 14의 제곱. 17, 40 맞죠? 그래서 이거는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문제에서 준 거.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이 시작하는 거야. 여기부터 해서 이거 한 줄. 끝. 자, 끝났죠? 느낌 빡 오잖아.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자, 이거죠. 결국에는 x바에 대한 거를 정규분포로 하면, 맞죠? x바. 여기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1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09면 여기죠. 이렇게. 이것보다 작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 얘기란 말이야. 원래는 표준화해야 되죠. 근데 표준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가 2인데 여기가 3 떨어져 있거든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가 Z로 바꾸면 여기가 2인데 1시그마가 2란 말이야. 그래서 2죠. 근데 여기 3 떨어져 있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1.5거 보이나요?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가요, 친구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1.5가 작다니까 0.5 마이너스 P 0에서부터 Z가 1.5 사이에 있을 확률을 빼는 거죠, 한마디로. 요거 계산하는 게 답이겠지. 요 부분의 넓이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1.5 값이 얼마나 문제 줬을게요. 0.433이죠. 0. 이게 0.4332니까 0.066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0.0668. 원래는 이것도 표준화를 해야 됐었죠. 표준화를 해서 해보면 이거 뭐 표준화는 거 1도 아니죠. Z로 바꾸면 맞아요. 요거를 바꿔야 되겠네요. 요거를 Z로 바꾸게 되면 P Z는 뭐 분해? 시그마 분해 맞죠? X바 109죠. 마이너스 112니까 계산하면 P Z가 마이너스 1.5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해서 풀어오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 시그마의 간격으로 우리는 빨리 풀어낼 수 있겠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유제 3번도 풀 수 있겠네? 유제 3번. 오케이. 유제 3번 빨리 풀어봅니다. 시작.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뭐 한번 해볼게요. 자, 유형 4번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모집단의 정보죠. 맞죠? 그래서 너네도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선생님처럼 반드시 표기를 하고 합니다. 이거 되면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정보가 많이 섞였으면. 그러면 모집단의 정보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M 10의 제곱. 이 모집단은 지금 확률분포를 쓰고 있는 거는 확률 변수는 어떤 거 쓴 거예요? 제품의 무게입니다. 한 개의 무게. 알겠죠? 꼭 기억해야 될 것까지도.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크기 N개를 표본, 그냥 N이라고 쓸게요. 표본의 크기. 이게 이렇게 쓸까? 표본의 크기. N.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N을 했을 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 요게 요거다. 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써보자. P.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거의 값이 얼마다? 0.477이다 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때 문제는 뭘 구하라 라고 했냐면 봐봐. Vx 바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Vx 바. 자, 그러면 우리가 x바 표본 평균도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표본 평균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m이고요. 맞아요? 여기는 n으로 나눴으니까 n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 표준화 한번 해보면 되죠.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적으로. 자, 우리가 원하는 이 x바를 z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이거를 이제 바꿔보자라는 거죠. z로. p z로 범위를 바꿔보자라는 거죠. 뭐 분해? 시그마 분해. 시그마가 뭐죠? 루트 n분의 10. 분해 x바. 여기서 x바의 값은 m이죠. 맞죠? m 마이너스 뭐야? m이네? 맞죠? 평균이 m이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10분의 뭐에서? 여기 요거죠. m 플러스 2에서 뭘 빼야 돼요? 평균 m을 빼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표준화한 거라고. 표준화한 게 뭐 넓이는 같겠지. 이렇게. 자, 정리하면 얘는 0이죠. 맞죠?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0.477인데 문제수로 줬단 말이야. P0부터 Z가 2 사이일 때 요거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들아? 2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문제에서 요거 줬거든요. 문제에서 끝났죠. 그러면은 루트 n분 맨날 루트 10이었지. 루트 n분의 10분의 2는 2다. 왜냐면 이거 곱하면 2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다. 그 다음에 1이죠. n은 얼마가 된다? 100이라는 걸 쓰겠네요. 맞죠? 그래서 n은 100이다. 그럼 이제 n 100 구했으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vx 바를 구해야 되죠. 자, vx 바는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거죠. 어떻게 돼요? vx 바? n이 지금 얼마야? n이 내가 100이라고 구해놨잖아요. n을 100. 그럼 vx 바는 어떻게 구해? 이거잖아. 여기다 루트 씌운 거. 이게 답이지 그냥. 이게 분산이잖아요. 맞아요? 분산이잖아요. 답은 100분의 100 1이다. 이렇게 되지.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표본 평균의 분산. 여기다 100 넣는 거야. x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거 안 써놓으면은 요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난 x바에 대한 정보가 이거라 했으니까 x바의 분산은 요거잖아요. 결국에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쓰도록 합니다. 자, 밑에 유제 4번 한번 풀어볼래요? 유제 4번. 유시 성지하고 풉니다. 유제 4번. 자, 유제 4번 한번 봐봅시다. 평균의 M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모집단. 모집단 정보가 이렇게 쓰라고.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고 10M이고 표준 편차가 16이니까 이거 4의 제곱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기까지죠? 상관없지? 뭐가 맞아? 16의 제곱이라고 써야지. 여기 무슨 산자리야? 16의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크기가 16. 오케이. n이 16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표본의 크기가 16인데 표본 평균에 대하여 요거의 값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거 뭐예요? 요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예요?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 쓰고 시작을 해야지. 맞지? 정규 분포 어떻게 따를? n 똑같고 맞죠? 여기 뭐 써야 돼요? n분의 이거 즉 1이죠. 1의 제곱 되는 거 보이나요? 요거 분의 요거 아니지 4의 제곱이죠. 16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구하는 거죠. P. 이거 절대값 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고요. 이거 구하는 거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우리 정석으로 보면 표준화 해야 되겠죠. Z로 가야 되죠. 이렇게 가면 뭐 근데 시그마분이죠. 그래서 시그마는 x바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4점. 뭐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죠. 다시 이게 별량이야. 평균 빼야 되죠. 빼면 마이너스 10 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별량 마이너스 평균. 여기도 4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뭐다? 10이다. 이거고 우리 0부터 2.5가 얼마라고 문제 좋겠죠? 0.4983. 근데 두 개죠. 한마디로 이렇게 해보면 2.5면 이 넓이를 구한 건데 이 반만의 넓이가 나와 있잖아. 이 반만의 넓이가 얼마다? 0.4938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일단 두 배를 하면 되겠죠. 0.9 9가 아니고 8인가? 876? 0.9876인가? 맞나요?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뭐 18은 뭐였어? 아까 내가 답을 잘못 보고 있었나?
아, 다른 답을 보여줄게요. 맞췄나? 0.987 맞아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숙제. 다음 시간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도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우선 보면 어디까지 하는지 알겠지? 어디까지 했냐면, 유형 4번까지 했어요, 우리가. 유형 4번까지 했거든요. 유형 4번까지. 그러면 이거에 해당 파트의 RPM까지도 다 풀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RPM 잘 풀고 있죠? 당근마켓은 확동이 올라왔던데, 이건 아니겠지. 아무튼, 열심히 풀어보고 좀 이따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